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14강. 오늘은 중간고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막 열심히 내가지고, 지금 막 머리를 막 쥐어 짜낸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 내는 게 좀 힘들어요, 원래. 예.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지금 10월 22일 목요일 밤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며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잘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오늘 뭐 짧게 할게요. 한 15분 뭐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못한 얘기가 있어요. 조직 문화 변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간단하게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오늘 금방 끝날게요. 15분 정도. 예. 조직 문화와 변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못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직 문화와 변화 얘기입니다. 예, 거기서 여러분이 한 2010년쯤인 것 같은데, 그때 한참 인기 있었던 베스트셀러 책 중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많이 보셨죠, 여러분? 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뭐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고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기나 운동 이런 거를, 뭐 이런 음악이면 악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 1만 시간을 연습을 하면은, 예,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달인의 경지에 이른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그 책을 보통 보면 사람들이 책을 제대로 읽질 않으니까, 뭐 제대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의외로, 예, 뭐 베스트셀러라고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어서 1만 시간 얘기는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야, 너 좋은 대학 가려면은 1만 시간 공부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상하게 얘기가 바뀌어가지고, 뭐, 뭐 서울대 가려면은 뭐 중학교 때 1만 시간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이렇게 와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간, 예. 근데 이제 그 책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그 운, 그쵸? 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1만 시간 연습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운 좋게 그냥 태어난 시기가 재수가 좋아서 뭐 성공했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는 운 이외에는 다른 요소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게 그 책의 결론 중에 하나예요, 여튼간. 예. 근데 그런 건 쏙 빼줘야지, 얘기할 때. 예. 너 임마 성공하려면 1만 시간 연습해야 돼. 이 얘기만 강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오력을 하라는 뜻이죠, 이제. 예.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 책에 사례로, 예, 대한항공 얘기가 나와요. 대한항공. 예. 어, 대한항공이 1999년 무렵에 굉장한 위기를 겪습니다. 뭐 물론 얼마 전에도 위기가 있었죠. 뭐 땅콩 이런 걸로 해서. 예. 근데 이제 그보다 훨씬 이전에 1999년쯤에 대한항공이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사고가 이제 괌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승객들이 뭐 거의 다 죽었죠. 예. 진짜 대형 참사였는데, 어, 그 무렵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한 1년 사이에 한 4대인가 5대가 추락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굉장히 큰 위기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 그러니까 괌으로 갔던 비행기가 사고가 났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비행기 사고라는 게 요즘에는 이게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계나 이런 장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2중, 3중으로 체크가 되고, 또 그래서 사고가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책에 의하면은
비행기 사고가 나려면은 아주 여러 가지의 그 악조건들이 다 결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잘 안 보이고 뭐 비바람 치고 안개 끼고 예를 들어서 예, 거기다가 기장이 뭐 지금 상태가 심신이 뭐 피곤하다든가 뭐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다든가 예, 뭐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럴 때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관제탑과 그 비행기와의 그 교신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예, 거기다가 기체의 결함이 있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주 운이 나쁘게 다 모였을 때 예, 그럴 때만 사고가 나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한항공 사고의 원인을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대형 사고는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잖아요. 블랙박스도 다 점검하고. 근데 뭐였냐면은 뭘 발견했냐면 이제 그 조사단이 그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그 조종을 하면서. 근데 그 부기장이 분명히 이상을 발견했어요. 이거 이상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발견했는데 그 우리나라 조직의 특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위계 질서, 그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거의 뭐 찍어 누르는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뭐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뭐 선배가 후배를 예를 들어서 예, 뭐 부장이 대리를 뭐 이런 식으로 쪼고 까는 문화가 있잖아요. 뭐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기장이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비행기에 이상이 있고 이렇게 가면 위험한데 그거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기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기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멀쩡 잘 가고 있는데 너 죽을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기장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 판에 그러니까 그 진짜 추락을 하고 할 진짜 직전인데도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상황을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그때 그 사고 이후에 근본적으로 이건 이 조직 문화를 뜯어 고쳐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제 비행팀 뭐 이런 그 조직을 완전히 바꾸고 아예 그냥 외국인을 예, 그 담당하는 그 임원으로 이제 영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이 처음 우리나라 부임했을 때 그 선수들한테 시킨 게 그거잖아요. 뭐 형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름 부르라고. 명보, 명보, 진철 뭐 이렇게 예, 정환 이렇게 부르지. 성이 형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은 경기장에서는 모두가 동료고 서로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선배 후배 찾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심하죠. 굉장히 바꾸기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하니 힘드니까 아예 그런 문화가 없는 사람을 그냥 그 책임자로 앉혀버린 거예요. 외국 사람을. 예. 그래서 기장들 이제 영어 교육도 시키고 왜냐하면 이제 그 관제탑과 영어 교신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 어떨 때는 그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화를 그렇게 바꿨대요. 아예 그냥 위계 질서 없애고 오로지 그냥 그 업무에 충실하게 예. 그리고 또 기장들 영어 교육 대폭 강화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 책에 보면은 대한항공이 그러니까 1999년, 2000년 그 사고 이후에 세계에서 거의 가장 안전한 비행기 회사로, 그 항공회사로 예, 거듭났다. 이런 성공 사례로 그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 대한항공의 사례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 조직 문화의 변화죠. 예.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푸마 얘기 때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죠. 대한항공이. 거의 그냥 그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뭐 계속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데 예. 그래서 뭐 그때 대한항공 사람들 안 타고 막 그랬어요. 겁나가지고 예. 그렇게 되고 나서야 겨우 이제 뭐 예. 그렇게 이제 변화를 시도했죠. 그리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또 이제 그 뭐 땅콩 회항 나오고 뭐 예, 그 집안 식구들 뭐 갑질 얘기 나오고 이제 이래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사람이건 조직이건 이게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변화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중요하고 되게 필요한 일인데도
그렇게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제 대한항공 얘기를. 예. 뭐 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럴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대한항공 얘기 잠깐 했고요. 그렇게 자 시험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마치죠. 그럼 예.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이제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다. 예.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들어가 보죠. 스포츠 경영이란 무엇인가? 정의, 또 그에 대한 설명. 예. 스포츠 경영에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거. 예. 이런 겁니다. 예. 그 여러분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그 교수님 있죠? 예,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의 그 영어판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 또 뭐 제가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저의 많은 스승님들의 스승님이었던 예,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닥터 파키아나탄 첼라두라이라는 분인데 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예, 이런 것도 한번 잘 봐두세요. 스포츠 경영에 대해서 그분이 정의한 게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조직의 여러 속성. 그러니까 조직의 속성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써놨어요. 파워포인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그 교재에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조직의 여러 속성들이 있습니다. 뭐, 뭐 정체성, 뭐 멤버십, 뭐 등등등 있어요. 예. 그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자, 이건 뭐 당연하죠. 예. 리더십에서 왕창 나옵니다. 예. 이건 뭐 힌트라고 할 것도 없고 당연한 거고 여러분도 이미 예상했을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 리더십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작은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큰 그림이라고 하면은 리더십의 이론이 처음 그 특성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 이론 그리고 뭐 뭐죠? 뭐 트랜스 액셔널 트랜스포메이셔널 그쵸? 변혁 이론 등등 이런 걸로 바뀌는 과정 그쵸? 거기다가 뭐 상황 이론도 있죠 중간에 예. 그러니까 특성 이론에서 뭘로 갑니까? 행동 이론으로 갔다가 행동 이론에서 상황 이론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최신으로 가가지고 카리스마적, 뭐 서번트적 이런 게 나오죠 쭉. 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예. 뭐 다음에 뭐가 나오고, 뭐 다음에 뭐가 나오고, 뭐 다음에 뭐가 나오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렇죠? 이거에서 이게 아쉬워서 여기로 갔고, 여기서는 이걸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갔고,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세부 사항도 다 알아야 돼요. 예. 세부 사항에 뭐 중요한 용어라든가 개념들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시험 리더십에서. 예. 뭐 더 이상 얘기하기 좀 힘드네요. 하여튼간. 예. 배점으로 보면 리더십이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점수에.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분량도 거의 반이 되는 데다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반 이상 안 낼 수가 없죠. 시험에.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위에서 했던 얘기고 카리스마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게 뭐냐, 그렇죠? 뭐 어떤 거냐, 어떨 때 이런 거냐,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리더십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계획 활동, 계획화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아이고 예, 아자자자자자 경영에 네 가지 주요 기능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예.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계획이죠. 그렇죠? 이 네 가지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네 가지. 예. 이게 뭘까요? 예. 이거 아셔야죠. 예.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처음에. 예.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계획이죠. 예. 그래서 어, 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뭘 주의해야 하는지 등등등 나오고요. 시스템 기법이라는 게 뭔지 이 얘기도 했어요. 예. 비교적 최근에 했죠. 이거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예.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제일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조직 그 변화, 조직 문화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1, 2차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이해관계자라는 게 이제 스테이크 홀더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 일의 당사자가 있죠. 예. 근데 이제 1차가 2차가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당사자가 있고, 한 발 떨어진 2차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 어디까지가 1차 당사자였지? 거기서 한 발 떨어졌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는 사람은 2차 이해관계자고, 뭐 이런 거. 예. 좀 전에 했던 그 조직 문화와 변화, 그리고 저항. 조직 문화라는 게 다 있죠. 어느 조직이나.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떠한 이유에서건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저항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예. 어떨 때 변화가 되는지, 어? 왜 저항하는지, 그렇다면 저항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지,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4가지 주요 기능. 예, 이게 이제, 예, 계획,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예, 조직,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뭐 2개가 더 있죠. 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예, 경영의 4가지 주요 기능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첼라드라이 교수가 이제 스포츠에서 특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예, 예,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좀 이거를, 예, 예, 나오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명선언문과 핵심 가치. 이게 뭐냐? 사명선언문이라 하면 이제 영어로 미션 스테이트먼트고, 핵심 가치는 코어 밸류인데, 이게 뭔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 여러분이 이게 뭔지 알아야 되고요. 예. 어, 특성이 뭔지, 사명선언문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 이렇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예.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예. 핵심 가치는 또 무엇인지, 어떤 건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가 있어요. 보너스 문제는 3문제인데, 예. 이게 이제 보너스 문제를 지난 학기에 제가 내봤는데 한번 저는 보너스 문제를 자주 내거든요, 시험 볼 때. 예. 근데 이제 사실 보너스를 드리고 싶은데 학생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지난 학기에 내가 너무 보너스를 어렵게 냈나.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무슨 보너스야, 씨, 맞출 수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지난 학기보다는 조금 쉽게 냈는데, 예, 그래도, 예,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너스 문제는 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거나 뭐 없는 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로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은 에피소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예로 들었던 얘기 이런 거, 예. 그런 데서 이렇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예. 뭐 제가 한 얘기 중에 좀 뭐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하여튼간, 예. 어, 그 중에서 나올 겁니다. 예. 보너스 문제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보시면은 만점이 20점이죠, 이번에 시험? 예. 근데 20점보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21점이나 22점을 22점 받긴 좀 힘들 것 같은데 21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맞으면은, 예, 다 맞고 보너스까지 맞으면. 그러니까 한번 최대한 당겨보세요, 여러분. 예. 여기서 한 2점 더 받아놓으면 나중에 뭐 과제 이런 거에서 좀 점수 깎이더라도 그 좋잖아요. 벌어놓은 점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그 다른 학교에서 뭐 미국에서 가르칠 때 어떤 학생들은 그래서 101점 맞고 막 그랬어요, 막판에. 예.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 그런 학생들 보면 참, 예, 대견스럽죠. 여러분도, 예, 보너스를 악착같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시험에 대해서 예,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것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래서 어, 이거를 시작으로, 예, 이거 외에 다른 중요한 내용도 보시고 파워포인트로 그 다음에 교과서를 통해서 보충을 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예, 화요일 날 잘 보도록 합시다, 우리 시험에. 여러분,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뭐 힘들겠지만, 예, 젊으니까, 예, 뭐 열심히 하시고, 예, 시험 끝나고 좀 쉬면 되니까요. 예, 한번 잘 시험을 봅시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직접 보고, 예,
어, 시험 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 여기서 우리 마치고요. 화요일 날 볼게요. 예. 여러분, 파이팅. 예. 안녕히 계세요.